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모양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시작을 하면은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그거에 의해서 또 지금 시장이 눌림이 나왔다가 상승이 나왔다가 이렇게 오락가락을 한다라고 보면은, 그게 봐야 되는 게 환율,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1시 19분을 지나고 있는데 환율이 1300원 돌파를 또 했어요. 어젯밤에 1304원을 찍고 내려왔는데 재차 돌파가 나왔다. 그러면은 환율이 1300원이면은 외국인 매도가 당연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지수도 같이 눌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이 딱 시작을 할 때 환율,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 요거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 저점에 대해서 시장 저점이 나왔을 때 분명히 시장에서 보내는 시그널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를 유심히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셔도 수익적인 부분이 잘 편안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전선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대한전선 설명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뭐 종목들에 대해서 브리핑도 당연히 중요해요. 중요하기는 하지만 종목보다도 시장을 먼저 우선적으로 보시고 시장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계좌 보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스트레스예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주식을 포기하고 싶고, 이런 부분적인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1301원 요렇게 형성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환율이 최소한 1250원 이하, 아니면은 궁극적으로는 1200원 이하까지는 좀 어느 정도는 내려와야지만 외국인들이 돌아오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에서는 뭐 아주 강한 특별한 뭐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워낙 또 크게 밀려서 기술적으로 소폭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미 나오고 나서 또 눌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락가락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은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그 어떤 전문가도 내일 시장이 오른다, 내린다, 이게 예측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워낙에 호재가 없는 시장이라서 내려도 이상할 게 없는 부분, 그리고 워낙 많이 내려서 저가 메리트가 있으니까 반등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고, 단 명확한 거는 지금 호재라는 거 딱히 우리가 시장을 딱 끌어올릴 만한 호재는 눈에 보이는 거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지금은 진행을 하셔야 된다. 하루를 쉬시더라도 차라리 푹 쉬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파월도 어제 뭐 발언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크게 의미 있는 내용은 없었고, 수급, 환율, 요 두 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시장 설명에 앞서서 한 가지 미리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분명히 지금 초보자분들, 뭐 주린이분들 시장이 내리고 이렇게까지 내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뭐 계좌라든지 이런 게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뭘로 좀 사야 되나, 요 부분이 굉장히 뭘로 사야 되나, 요거에 대해서 갈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3개월 하시면은 33만원, 1개월에 11만원 밖에 안 해요. 그래서 선착순 딱 10분만 받고 바로 마감을 할 테니까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랑 실시간으로 같이 하실 수 있고, 시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이해를 시킬 수 있게끔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거에 있어서 당연히 좀 더 남들보다는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수익 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뭐 아남전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6월 22일 날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먹고 또 먹어요. 계속해서 시장이 안 좋지만 여기 보면 재진입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수익적인 부분 깔끔하게 만들고 나가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보면은 뭐 이렇게, 자, 이녹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이 뭐 시장이 안 좋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단타 위주로 짧게 끊어서 먹을 수 있는 거를 먹고, 최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을 팍 늘려서 또 준비를 해서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저점이 어느 정도 좀 잡히려고 하면은, 시장이 이렇게 밀리고 나서 저점을 잡으면은 낙폭과대 잡주들의 향연이 한번 있을 거예요. 잡주. 그래서 오늘도 몇몇 종목이 딱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점이 잡혔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든 부분이 있고, 지수는 방향성은 없어요. 지수가 적어도 횡보만 해주면은, 그리고 밀리지만 않으면은 안도의 낙폭과대 반등, 순환 의 장세가 한 번은 당연히 있을 거다. 그래서 그게 빠르면은 뭐 당장 내일부터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에서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부분,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뭐 원전 쪽을 제외하면은 주제가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는 외국인 수급도 딱히 연속성이 없어요. 순간적으로 아까 뭐 시장을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300억 원에서 플러스 400억으로 전환되기는 했었는데, 다시 보면은 뭐 플러스 200억 원 수준, 그 다음에 지금은 심지어 마이너스 96억 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의해서 지금 시장이 움직여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뭐 1% 오르고 2% 오르고 요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미부여를 할 필요도 없고, 내리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크게 의미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옆으로 일단은 좀 누워서 가는 게 가장 좀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옆으로 누워서 가야지만 결국에는 시장이 안정이 되고, 뭔가 좀 이슈적인 부분, 모멘텀들이 붙으면은 크게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금리 인상도 그렇고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내리느냐, 요게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근데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은, 뭐 제가 그동안에 뭐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려서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당연히 시장이 왜 내리느냐, 환율,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이은 스태그플레이션, 요게 추가적으로 가장 큰 문제인 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계 자금의 이탈, 요게 좀 크다라고 보시면은, 증시도 어차피 큰 손들이 움직이는 거고, 그들이 사기 시작하면은 마치 뭐 개인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뭐 소액 투자자들이 배에 같이 태워서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뭐 개인 투자자들이 뭐 시장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샀다라고 해도 시장은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큰 손들이 팔기 시작하면은 급격하게 먼저 밀리고 뒤늦게 개인들의 투매가 쏟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반대 매매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큰 손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오른다라고 하면은 굳이 뭐 솔직히 주식을 안 해도 되잖아요. 이자가 높으면 당연히 주식을 안 하겠죠. 그냥 이자 받아 먹고 살아도 괜찮으니까. 고액 펀드들 1년 기대 수익이 보통 3에서 6% 내외예요. 여러분들이 뭐 몇천 몇억 원을 가지고 시장이 좋을 때 1년이 아니라 몇 달만 해도 계좌 수익이 뭐 100에서 200% 찍힐 때도 분명히 있으셨겠지만, 이 펀드를 굴리는 자금들의 기대 수익은 보통 5% 정도 보거든요. 근데 은행 이자가 5%다? 그러면은 주식 돈 다 빼서 은행에 넣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가 수출 집중 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매를 맞을 때도 남들보다는 2배, 3배 더 모질게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오를 때는 남들만큼 더 못 오르고 그렇잖아요. 항상 보면은. 그래서 아무튼 지금 시장 바닥은 뭐 제가 760을 깨면은 굉장히 안 좋다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690에서 700포인트까지는 좀 열어두시고, 최악의 경우에는 코로나 폭락 사태로 하락이 나온 2020년 3월의 주가까지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은 우리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하방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어디까지 내려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열어놓고 천천히 한 발씩 이렇게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수 반등이 아까 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또 1%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아까 지수 반등이 나왔을 때 마이너스 2.3%였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4%로 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었어요.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면은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또 하락적인 3분봉인데 하락적인 부분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거진 2.7% 이상이 반등이 나왔는데도 올랐을 때 체감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만큼 당연히 외국인의 매도가 순식간에 매수로 돌아왔던 부분이 있고, 근데 생각만큼 체감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무거운 우량주들 위주의 아래꼬리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게 시장 반등이 나왔던 게 맞나? 지금은 또 내려가는데, 이런 식으로 좀 오락가락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에 지금은 우리가 뭐 외국인들 뭐 수급적인 부분에 의해서 뭐 당하신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시는데, 지금이 짧은 수급을 오후장에도 변화무쌍하게 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우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이성 친구 아니면은 뭐 내 친구 아니면 뭐 소개팅을 나갔어. 근데 상대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워. 막 너무 들이대거나 막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 만나잖아요. 주식도 지금이 굉장히 부담스러우면은 굳이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역대 환율이 1300원 돌파 사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97년도 IMF 외환 위기 이후에 1년 수익률이 35.7%, 그 다음에 닷컴 버블 이후에 수익률이 70%, 그 다음에 카드채 위기 이후에 1년 수익률이 30.4%, 그 다음에 금융위기 이후에 1년 수익률이 25.6%였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당연히 뭐 시간적인 부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시장이 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뭐 시장이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면은 미치겠고 답답하고 이거는 언제 가지, 너무 심하게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을 잘 견뎌 나가면은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도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걱정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지나고 나면은 뭐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시장은 올라오기 마련이니까 너무 막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히려 주식하는 거에 있어서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좋은 종목 내가 천천히 모아가고, 그 다음에 단타로 기술적인 부분, 그 다음에 내용이 너무나도 좋다, 그런 것들로 짧게 끊어서 수익도 챙겨 가시면서 같이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초보자분들 당연히 뭐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시장도 알고 뭐 좋은 종목도 매수를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저랑 같이 하시면은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은 뭐 대한전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은, 대한전선이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뭐 시장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좀 어느 정도는 좀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기사적인 거를 좀 하나 보여드리면은 요런 내용이 오늘 딱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탈원전 5년간 뭐 바보 같은 짓 했다, 2025년까지 일감 1조 공급할 것, 뭐 이렇게 기사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원전이 당연히 좀 세게, 오늘 그나마 좀 세게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다. 그래서 억양 자체가 굉장히 좀 강했던 부분이 있고, 원전 뭐 글로벌 세일즈도 직접 하겠다 하는 부분, 당연히 대한전선도 원전으로 좀 묶을 수 있다. 원전을 만드는데 당연히 전선도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원전도 그렇고 뭐 모든 뭐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은 대장주 한두 개를 빼면은 다른 것들이 좀 못 가는 아쉬움도 분명히 있었고, 최근에 원전이 갔을 때 오히려 좀 너무 식상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뭐 한신기계라든지 일진파워라든지 부성파워텍이라든지 요런 것들 이후에 좀 전선 쪽에서도 상승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전기 쪽 요쪽도 같이 좀 묶어서 나왔던 부분이 있다. 그래서 대한전선도 원전으로 좀 우리가 묶어 볼 수도 있는 거고, 최근에 미국 사업 확장세로 주목을 받았던 부분도 있고, 전기차의 이제 글로벌 판매량이 증가를 하면서 당연히 성배 전망 보강이라든지 신규 건설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데 충전소가 부족해.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를 살 이유가, 메리트가 좀 떨어지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은 당연히 충전소를 지어야 되고, 충전소를 지을 때 당연히 전선도 같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전기 수요에 따라서 업황이 개선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자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당연히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차트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면은 이만큼에서 여기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고 또 여기서 이렇게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그럼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좀 시장이 같이 지탱을 해줬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여기까지 내려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800원에서 1750원 요 사이에서 좀 매수를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1750원이에요. 그 다음에 뭐 1650원을 손절 라인으로 딱 잡아놓고 단기성으로도 우리가 좀 붙어볼 만한 위치적인 부분은 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시장이 안 좋아서 저는 뭐 지금 당장에 뭐 대한전선을 여러분들한테 뭐 분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서 굳이 우리가 공격적으로 사야 되나 좀 그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신에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만큼 만약에 나는 대한전선을 꼭 한번 사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요렇게 지켜주시면 되실 것 같고, 나는 굳이 지금 시장에서 뭔가를 안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한 템포 좀 쉬었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래요. 시장이 막 오락가락 하다 보면은 정말 뭐 어느 장단에 뭐 맞춰서 춤을 춰야 되고 뭐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지금은 우리가 춤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